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선 정신병 치료제를 얼마나 쓰고 있을까? 어느 요양병원. 이렇구만. 간병인의 말은 거침이 없습니다. 저쪽 할머니도 아주 잘 죽으셔. 수면제를 먹여 노인들을 잠재운다는 간병인의 말. 매일 그럼 수면제 먹는 거요? 네, 먹이제 못 지겠어. 도저히 먹는 게도 다 못 자게 하는데 밤새 돌아다니면 목이 다 못 자라. 사실일까? 저녁 식사 시간, 간병인이 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받은 약을 요양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병인이 수면제라고 한 약은 무슨 약일까? 겉에 RSD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정신병 치료제 리스페리돈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치매 환자에게 많이 처방되는 약이지만 미국 FDA가 2005년 치매 환자에게 쓰지 말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약 중 하나입니다. These drugs are powerfully mind-altering and have severe side effects. For elderly people, they can be deadly. 이런 약들을 쓰는 요양병원이 이곳뿐일까요? 문을 닫은 장성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이 난 별관 병동의 끝에 간호사실이 있습니다. 간호사 데스크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자주 쓰는 약품들의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PRN, 수시로 필요한 때에라는 뜻의 라틴어 약자입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할로페리돌 주사제입니다. 어떤 주사일까요? 환자가 과격해지거나 배회를 하거나 소리를 지를 때 반앰플씩 반복 투여하라고 돼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입니다. 의사의 사전 처방이 있긴 하지만 의사가 없을 때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사를 놓으란 겁니다. 당직일지와 임계장을 보면 할로페리돌 주사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지난해 6월 1일 일요일 한낮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치매를 앓던 77살 송모 할머니가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고 돼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자꾸만 집에 가겠다는 요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낯선 환경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던 공간이 아니구나, 뭔가 낯설다,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살던 지역이 아니고 잠자는 자리도 불편하다 그러면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계속 나 집에 가겠다는 얘기를 아주 수없이 많이 반복하는데, 병원 측은 할머니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할로페리돌 주사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마음의 편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로페리돌 같이 화학적 구속 제품을 써서 안정시키는 한것은 우리가 열 날 때 근본 치료를 안 하고 해열제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증상만 없애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아예 미리 차단해 버리는 거라서. 장성 요양병원 약제실에는 아직도 할로페리돌 주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약품 목록에는 이 주사의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 앰플에 365원. 한 번에 반 앰플씩 주사를 했으니까 180원 정도면 돌보기 까다로운 노인을 침대에 눕혀놓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꼼짝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손발을 묶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묶는 것은 신체적 구속이라 하고
약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화학적 구속이라 부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84살 송무 할아버지는 한 달 새 3번이나 할로페리돌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안 맞은 날은 디아제팜 같은 정신안정제를 먹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로페리돌보다는 약하지만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주사를 맞거나 약을 안 먹은 날은 침대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엔 침대에 묶이고 밤엔 할로페리돌 주사를 맞았다고 나옵니다. 모두 합치면 한 달에 12번, 사흘에 한 번꼴로 신체적 화학적 구속을 당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행동이 있을 때는 할로페리돌이 첫 번째 쓸 수 있는 약입니다 라고 되어 있긴 하지요. 문제는 그게 단기간이다, 아니면 심각한 문제 있을 때만 잠깐 쓴다 면 상관없어요. 그건 타당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상시적으로 쓴다, 반복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그냥 묶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기록은 할아버지가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고 돼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과격한 행동을 보여서 묶이고 주사를 맞았을까요? 아니면 묶이고 주사를 맞았으니까 과격한 행동을 보이게 됐을까요? 사람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당연히 저항 거죠. 이거는 당연한 저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을 뭔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디 묶어놔 보십시오. 거기서 나오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주사를 놨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노인복지 선진국 일본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본 노인병원의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 (30년) 전 일본 노인병원의 일상이 담겨있는 사진들입니다. 할머니 머리카락은 떡이 지고 곤두서 있습니다. 목욕은 고사하고 머리를 감은 게 며칠 전인지 모릅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침대에 앉아서 밥도 먹습니다. 그 옆에 의자처럼 생긴 간이 변기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먹고 자고 침대 옆에서 볼일까지 해결하는 겁니다. 악취가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간호사들이 와서는 손을 묶었습니다. 모두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들 했습니다. 중앙에 화장실 있는데 여기가 30년 전엔 일본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묶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요양병원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1998년 그렇게 느끼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후쿠오카현의 10개 병원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체 구속 폐지를 선언합니다. 후쿠오카 선언입니다. 후쿠오카 선언에 참여했던 한 요양병원입니다. 복도에 17년 전 선언문이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묶기, 신체 구속 폐지를 결의하고 실행한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 병원 내부를 공개한다. 신체 구속 폐지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身体拘束も全くやってません。ですから言葉による抑制ですね。ダメよとかいけませんよとかそういうふうな言葉での抑制もやってませんし、
まあ、薬は確かにこう、まあ、必要な最小限度のですね、薬は、まあ、これはもうやむを得ず使っています。 후쿠오카현에서 다리를 건너면 시모노세키가 나옵니다. 이곳에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새로 입원한 치매 할머니가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집에 있을 때도 밖으로 나돌아다니다가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휠체어 신세를 지고 나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종종 걸음입니다. 그런 할머니를 간호사 한 명이 졸졸 따라다닙니다. プリン食べ行きますか？少し。 간호사가 살가운 말을 건네며 다가서려고 해도 무표정입니다. 자꾸만 간호사의 시선을 외면하며 딴청을 피우는 할머니. 잔뜩 긴장한 심각한 표정.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本人に寄り添いながら話を聞いて穏やかな気持ちになっていただけるような工夫が今後も必要かな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す。やっぱり夕方になると家に帰りたいっていう気持ちが強くなるようですかね。でやはりそこでその車椅子で家を探すなりご自宅に帰られようという動きだと思うんですけど。 간호사는 커다란 화분 뒤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좀 안심이 된 것 같습니다. 간호사 앞에서 웃는 얼굴도 보여줍니다. 매일 이렇게 1대1로 따라다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며칠만 지나면 할머니나 간호사나 서로 정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재활훈련도 곧잘 따라서 할 정도가 됩니다. 요양병원을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되면 아무리 치매 환자라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徘徊してしまう患者さんは、の問題っていうのはお手洗いに行きたいとか、ここがどこか分からなくて家に帰りたくて家を探していると。でそういう患者さんに対して問題を解決するのに役立つ薬があるか。でそれよりも家が分からなくて不安な人にはその不安を取るために、私たちが安心を提供する。それが問題解決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이 병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오른쪽 화장실, 왼쪽 화장실 구분이 있습니다. 왼손이 성한 노인은 왼손 화장실로 갑니다. 왼손으로 잡기 편한 안전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오른손이 성한 노인은 오른손 화장실로 갑니다. 오른손 화장실로 들어가는 치매 할머니. 간호사가 도와주긴 하지만 혼자 힘으로 손잡이를 잡습니다. 바로 이 병원 간호부장의 어머니입니다. 자기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요양병원인 겁니다. その患者さんのそばに寄り添い患者さんの苦痛を理解し、私はあなたの痛みを苦痛を理解している、その私がここにいるから安心してねって、それを患者さんが受け入れてくれるまでの長い時間をかければいいことであって、そこに私たちのスタッフは無駄だと思うことはないんです。
必要な時間だと思うから24時間あれは2ヶ月付き添いました。ずっと交代で夜も24時間で、それをやり遂げた時に患者さんはここにいたら痛みつけられることはないんだって受け入れた時に、患者さんはここに手を入れて抜くことをやめました。 신체구속 폐지의 주역이었던 나가오 간호부장에게 신체구속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するべきことではないことを私はやっていたんだっていう、そこにすごい晴天の霹靂というか驚きを感じて、病院の中を見渡すと確かにされている人たちの顔は非常に、悲しくて、希望を持てない、漫然と毎日何をしてこのまま生きていていいんだろうかというような顔をしているってことに気づいて、これではいけない。 묶였던 손을 풀어주자 노인들 한 명 한 명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의 질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런 토대 위에 노인복지 선진국이 세워졌습니다. 존엄한 요양의 바람은 우리나라에도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원의 한 상가 건물. 바로 이곳에 국내 최초로 신체구속을 폐지한 요양병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각종 운동기구들이 있는 널찍한 공간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인 전용 체육관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재활치료 공간은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그런데 병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재활 공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병원의 병실입니다. 그런데 병실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려면 병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침대엔 간이식탁도 없습니다. 식사를 하려면 식당으로 가야 합니다. 환자일지라도 이분들이 식사는 식탁에서 하고 잠은 침대에서 침대에서 주무시도록 함으로 해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재활치료고 내려와서 식탁까지 이동하는 것도 재활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재활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병원이 신체구속 폐지를 선언한 건 지난 2008년, 7년 전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신체구속을 완전히 없애기까지 2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병원 라운딩을 매일 이렇게 합니다. 제 기침 소리가 들리면 이제 묶은 것을 풀어놨다가 제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다시 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겠다. 정말 체험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 묶은 간호사를 도로 묶어봐라 라는 지시까지도 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며 직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버리기도 했습니다. 타 병원에서 하시지 않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원하시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조금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편하게 일하는데 똑같이 뭐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데 왜 거기는 힘들게 일하는데 왜 거기 뭐하러 일을 할래 뭐 이쪽으로 오라든지 이런 유혹의 손길도 있었고 그렇지만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직원들도 꽤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좋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돌보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좀 힘들어도 괜찮을 만큼 커다란 보람이란 어떤 걸까? 뇌경색으로 입원한 66살 강명신 할아버지. 앉혀놓으면 쓰러지고 앉혀놓으면 쓰러지고 뇌경색으로 왼쪽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도 존엄 케어의 바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 요양병원. 개원 초기엔 억제대를 썼던 곳이지만 2년 전 신체 구속을 없앴습니다. 앞서 신체 구속을 폐지했던 다른 요양병원의 직원들을 견학시켰을 때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견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감을 물어봤을 때 그런 병원이라면은 저희 부모를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일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면 그런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치매 할머니. 안전 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이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길입니다. 앉은 채 엉덩이로 살금살금 움직이는 할머니. 식사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보기엔 좀 안쓰러워 보여도 이런 훈련을 통해 이 할머니들은 기저귀를 뗐습니다. 금방 그분도 2층에 있을 때는 침대 생활하느라고 기저귀를 찾거든요. 근데 여기 오시고 나서 이제 방바닥이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엉덩이 기어 다니면서 이런 정 화장실에도 가시고 그리고 또 좀 위험한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하면서 좋아진 것 같아요. 벽에 붙은 현황판엔 기저귀를 졸업한 할머니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탈 기저귀를 성공시킨 직원은 포상도 받고 기분도 좋습니다.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를 좋아한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할머니들이 좋아한다? 예, 그것만으로도 저는 효과를 얻는 거죠. 저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 중환자실엔 콧줄을 꽂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제대로 손을 묶었겠지만 지금은 그 대신 할머니 손에 꽃을 쥐어줍니다. 꽃을 쥐어주자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콧줄 뽑기를 멈췄습니다. 어느 중국 동포 간병인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꽃이 되게 예쁘네요. 꽃은 보라고요. 꽃은 보라요? 네, 가끔 보세요. 왜 꽃을 매달았어요? 꽃 자체가 어딘가 기분 좋잖아요. 봄이 되면 저 마무리 넣으면 어떤 소생하는 것처럼. 보시면 말씀도 못하시고. 말씀 못해도 다 알아요. 내 자꾸 말 시키거든요. 다 아세요. 할머니
다 듣고 있어요. 이 할머니 지금 다 듣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으면 누구나 병이 생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도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라도 존엄한 요양을 선택할 겁니다.